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은 보존 처분에 대해서 3탄에 걸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천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먼저 이 보존 처분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면요,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정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 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있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는 보존 처분이라 합니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부동산을 이렇게 현재 상태로 그대로 이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광고에 보면 캡슐을 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딱 치면 바이러스가 침범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다른 채권자나 다른 권리자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침범이나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두는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보존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해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 처분을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매입을 했든지 제한사항, 제한 등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이 권리자에게는 주장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보존 처분에는 이 가압류와 이 가처분과 이 가등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2탄에서는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3탄에서는 가등기와 기타 어떤 권리가 제일 강력하고 어떤 때 이것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3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이 가압류는 이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각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가압류가 되는데요, 이 등기 원인을 보면 2021년 7월 22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에서 카단에서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다가 내가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압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은 가압류로 해서 이렇게 딱 묶어놨다, 보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은 절대로 그냥 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가압류를 치우고 사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언제 하느냐? 금전 채권만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전 채권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을 어떻게 현재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보존 처분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압류는 돈 받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매를 보게 되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나오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어떤 권리? 돈 받을 권리가 돼야 됩니다. 돈 받을 권리가 되지 않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되는 거는 뭐냐? 돈 받았기 때문에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는 금전 채권으로 금전 관계, 이 A가 갑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근데 갑이 A한테 돈을 갚지 않아. 이런 경우에 A가 이렇게 보존 처분을 해서 가압류를 딱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다? 돈 받기 위해서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이렇게 해놓은 목적은요, 어떻게 모르게 결국 갑이 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아봤자 갑한테 재산이 없으면 결국 채권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못 팔도록 딱 묶어두는 거, 이것이 가압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이 모르게 해야 되겠죠. 밀행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왜? 결국 눈치채고 재산을 이렇게 매각하게 되면 이 A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결국 이 채권 해소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이렇게 대여금 청구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 이렇게 가압류를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압류는 신속하면서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계약서와 간단한 채권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것이 은행 기록입니다. 그래서 은행 기록만 있으면 가압류가 설정되기 쉬워요. 그런데 은행 기록이 없을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계약서에다가 인감 도장을 팡 찍고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 채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받아주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채권 증명서가 없으면요, 공탁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게 되면 최소 한 40~50%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채권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놔라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 가압류를 쉽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A하고 갑이 채권 채무 관계에 있을 경우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정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채권 채무 관계 없이 감정적으로 결국 뭐 A가 기분 나빠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줬는데 이 채무자가 안 해줘. 기분 나빠서 이렇게 가압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재산상 손실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채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지만 쉽게 신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데 이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말소하려면 이 가압류를 지우려고 그러면 이 갑은 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가압류를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소명령 신청 이것은 뭔가 하면요, 갑이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 A한테 이렇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A한테 통지합니다. 빨리 본안소송 해라.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기간 안에 이 사람이 본안소송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제소명령 이 신청이 이제 이걸로 해서 이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채무 관계 없다 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받게 되면 결국 가압류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갚았다는 거죠.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돈 갚으려고 하는데 A가 돈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로 해가지고 결국 확정을 받아서 이 가압류를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가압류를 갑의 재산에 했다 하면요, 이 만약에 을이 이것을 알고 샀지 않습니까? 나 모르고 샀는데 왜?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됐는데 결국 등기부 등본도 확인 안 하고 샀다는 것은 이 을이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이 물건을 을은 샀기 때문에 결국 을은 애한테 소유권을 주장 못합니다. 왜? 보호막을 쳐놨는데 그 보호막을 강제로 뚫고 들어가서 이 소유권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애한테 소유권을 주장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A는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인 을한테는 이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A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갑의 권리에서 경매가 되는 거예요. 낙찰자는 이 갑의 권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을은 그냥 소유권이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가압류되어 있는 물건을 사지는 마라. 반드시 말소를 시키고 사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반드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안소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본안소송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집행권원인데요. 이 집행권원은 결국 우리 본안소송 이 하는 이 자체가 뭐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이런 집행권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경매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경매? 강제 경매가 된다. 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제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 명령은 우리가 만약에 이 채무자가 이 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주소가 확실해요. 그런 경우에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지급 명령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한테 채무자한테 송달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이 채권에 대한 이의 제기하게 되면 바로 또 정시 소송을 진행해야 돼요.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송달이 확실하고 또 채권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때는 지급 명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 조정을 판사님이 시킵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는 조심해라. 왜? 조정 같은 경우는요, 조정실에 가서 사인하는 순간에 대법원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혼 소송을 했다. 그런데 판사님들이 변호사님들이 막 조정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조정할 때는 조심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조정실 갈 때는 절대 잘난 체하지 마라. 판사님한테 잘난 체했다가 결국 괘씸죄 걸리게 되면 굉장한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사인하지 마라. 내한테 정말로 유리할 경우만 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문,
그리고 소액심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 이게 기본적으로 소송이 되면 1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이 3천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소송하게 되면 진짜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6개월 안에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소액심판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화해 같은 경우는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이 임차인이 정말 나갈 때 명도할 때 속 썩일 것 같다. 그러면 화해 조서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을 해서 명도소송과 기타 바로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판사님한테 확정 판결 같은 확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조서를 꾸미든지 아니면 공정을 받게 되면 바로 이 물건의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행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권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정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 A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확정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정채권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경매됐을 때 법원에서 배당을 안 해줘요. 법원에 공탁해 놓게 됩니다. 근데 확정채권 같은 경우는 바로 배당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집행권은 있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 공탁해놓고 반드시 집행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공탁금은 10년 안에 반드시 찾아야 되지 10년 안에 찾지 않게 되면 국가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꼭 빨리 이 확정 판결 받아서 이 배당을 받아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3일, 4일 만에 바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결정이 됐었습니다. 등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이런 신청 서류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소 1주에서 한 3주까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나 계약서의 진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담보 제공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 기록이나 인감도장을 찍힌 계약서가 있을 경우는 바로 보정보험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흡하게 되면 현금 공탁을 하고 공탁 증서를 제출해야지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설정을 해요. 법원의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런 공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분의 1, 금전채권 같은 경우는 5분의 2, 유체동산 같은 경우는 5분의 4, 기타 재산권은 5분의 1의 공탁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 동산 경매를 신청하니까 동산 압류를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인데 400만 원 이렇게 공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압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보 제공을 하게 되면 1주 뒤에 등기부등본에 촉탁 등기해서 가압류 결정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압류가 되게 되면 재산을 딱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설정했을 때, 가압류는 어떻게? 서울지방법원 가압류 결정해서 이렇게 되고요.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압류는 확정 판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 보시면 기술보정기금의 가압류의 본압류 이행,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지급명령이나 기타 등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와 가압류 차이점은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압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자가 연체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판결문에 보면 언제까지는 몇 프로 이자를 지급하라. 그때까지 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체이자가 81년도 25%에서 2003년도 20%로 15년도 15%, 19년도 6월 달에 12% 다운됐어요. 앞으로 뭐 10% 더 다운시킨다 얘기하는데 10% 다운시킨다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5년 이상 지난 것은 받을 수 없고요. 압류 같은 경우는 채권이 이제 되면 연체이자가 발생했으면 그 연체이자로 또 압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압류시키고 하게 되면 연체이자까지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돼요. 압류하지 않는 연체이자는 어떻게 된다? 소멸시효가 5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압류, 가압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하는 물건은 절대로 그냥 사지 말고 말소를 시키고 반드시 매입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탄에서는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